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등산을 즐기시죠? 단풍도 보고 상쾌한 공기도 마시며 몸과 마음을 모두 리프레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보험 보상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을 산행을 즐기기 위한 중요한 정보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 중 하산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경우 아마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골절, 수술담보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치료 후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추가로 후유장애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등산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간단한 사고라도 미리 준비된 보험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산 중에 앞서가던 사람을 넘어뜨려 부상을 입힌 경우인데요. 이러한 사고는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꼭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폭우로 인해 낙석이 발생했고 보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낙석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등산로를 관리하는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죠.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관리 주체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과정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장애 진단이나 지급률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을 진행할 때도 피해자의 과실 여부, 소득 수준, 치료사항, 후유장애에 대한 판단 등 여러 요소에서 피해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것은 단순한 찰과상이나 염좌 같은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협의하셔도 괜찮지만 골절이나 척추압박 골절 같은 중상해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및 보상 전문가와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 그룹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그에 따른 보험 보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을 산행은 정말 매력적이지만 항상 안전에 주의하고 보상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약 중상해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무료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